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했습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 외교단,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의 독립유공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 김현수님의 후손,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 포상을 친수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련관 내 헬스장에서 2023 구리시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책임짐을 운영했습니다. 구리거주 청소년 8명을 선발해 전문 PT 강사의 20회 운동교육과 함께 참가자에게 제공된 식단표를 기반으로 개인적인 식단 조절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했는데요. 또한 올바른 식단 조절을 병행해 더 건강하게 신체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식단표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기구인 대학생 서포터즈에서 식품영양관련학과 청소년들과 위원들이 체중 감량과 근육 증량을 위한 식단을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16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2023년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공약 관련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평가단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총괄 상황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공약사업 조정 대상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검토 심의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미래 발전을 이끌 민선 8기 공약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의회는 17일 양경애 부의장 주관으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양경애 의원은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17일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봉특강 및 문화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나봉특강은 나는 자원봉사자입니다의 줄임말로 명사초청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자원봉사 현장에서 애쓰시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문화공연으로 이뤄졌습니다. 배우 이광기의 가슴을 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원봉사 특강과 구리시 홍보대사인 가수 전미경 씨, 한국가수예술인협회 단장 겸 가수 차명, 가수 김훈의 노래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한 소공원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구리시공원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갈매동 협동공원에 10억 원, 인창동 늘푸른공원에 1억 원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목식재, 쉼터 조성,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공원 환경 조성과 정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경관 및 삶의 질 개선, 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리백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최근 야외 활동 증가로 공원과 녹지 등 그린 인프라 수요 및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 예산 확보로 구리 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이 증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건축물 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공장 기숙사 표기가 없어 관내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시는 지난 3일 건축물 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개최해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 숙소에 대해 공장 용도 표기 및 처리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현재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에 기숙사 숙소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는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거나 신규 기숙사 또는 증축, 가설 건축물 축조 시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 법령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양주시는 16일 이석범 남양주부시장 주재로 시정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를 목표로 다양한 행정 수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규모와 투입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한편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국 50만 이상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올해 시정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협별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별내선 역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17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은 2024년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기에 맞춰 올 9월부터는 장자 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 내 시스템 구축과 시운전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미 구리시는 지방비 부족분 17억 5천만 원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아 자칫 별내선 개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태근 위원장은 2024년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 역무 운영 및 관리 업무 등을 위한 역무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중앙당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양주시 진접 오남 행정복지센터는 진전읍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와 함께 진전읍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묻지마 범죄,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생활 범죄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진전읍은 영서마을 상습 침수 개선 등 그간 진전읍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안전특강을 통해 시의 재난 대응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진전읍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는 지난 6월 진전읍 주민자치회 주도로 출범했으며 시민의 역량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